오늘 국감 이제 마지막 날 돼서 이번 2010년 국정감사를 대비하면서 이렇게 국정감사 결산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질의를 자료로 대체했는데 여기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도서관 전문가들이 굉장히 꼼꼼한 분석보고서를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졌습니다. 총 10건 자료집에 52개 분석자료 및 참고자료 그리고 평소에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들을 수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그리고 국회 도서관 전문가들의 도움이 매우 컸고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좀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길 바라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공감받은 바가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기관일수록 더 자신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거기에 준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게 제출한 금감원 재산변동신고 대상 퇴직자 명단을 보니까 2008년부터 금년 5월까지 퇴직한 사람 가운데서 21명이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후에 퇴직한 사람이 52명이니까 그중에 21명이 신고를 안 했으면 40.4%가 신고를 안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6조 2항에 따르면 이렇게 공직유관단체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퇴직하면 1개월 이내에 재산변동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감독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신고를 안 했습니까? 글쎄, 퇴직하면서 그냥 아마 무심코 지나간 게 아니야 하는 생각은 드는데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무심코 지나갔다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퇴직한 59명이 지금 다 어디에 재취업을 했습니까? 어디에? 재취업을 했느냐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52명 중에서 49명이 금융권의 감사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49명이.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사회이사이고 두 분이 사회이사고 한 분은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퇴직하면서 52명 나가서 52명 다 재취업을 했는데 그중에 49명이 은행권과 저축은행 8명, 은행에 7명, 증권에 11명, 보험에 8명에서 전부 다 금융권에 재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취업을 하면서 왜 법을 지키지 않죠? 재취업을, 우선, 퇴직자 전부가 재취업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마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친 사람을 얘기하는 걸로 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2급 이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는 사람일수록 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법을 지키지 말씀하신 않으면 대로 법을 네. 안 지킨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김종창 감독원장한테 퇴직자 재산변동 신고 동료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4개월 지났습니다. 예.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도 제가 왜 안 했습니다. 예? 이거 되겠어요? 아니 본인들은 정작 이렇게 공직자율법을 쉽게 어기면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감독을 하고 무슨 지휘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박병석 의원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제가 보니까 동법 22조에 보면은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임 공고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징계 의견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치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일단 독촉을 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독원에서 좀 더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조금 잘할 수 있는 아니요. 그런 방법을 이 사안은 강구하겠습니다. 적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가서 법 지키라고 예, 얘기합니까? 뭐 적은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왜 조치를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그 직무에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뭐 안내를 하고 종용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좀 더 아니 근데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제가 명단을 요구했어요. 왜 명단 공개 못합니까? 앞으로 그 시스템적으로 명단 공개하세요. 명단 공개해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명단을 공개해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 가서 일을 합니까? 지금 다 감사로 가 있잖아요. 이런 이런 정도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로 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그 제대로 일하겠어요? 이거 조치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감사로 가서 일하고 아니 어디 금융권을 감독하게 되어 있는 감독원의 뒷마당입니까? 다 퇴직하면 거기 가서 재취업하게? 어떻게 제대로 감독하게 하겠어요? 여기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 조치를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금융위원장께서 감독원장께서는 그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지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보험 사기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상철 대한병원협회 회장님 나와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손보사에서 보면은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서 불과 2개월 사이에 7%까지 보험료를 올리는 그런 계획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사들 주장에 의하면 조그만 사고에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서를 발급해줘 가지고 입원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규모가 좀 작은 그런 병원에서 보험금을 일종의 사기라고 보겠습니다만은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환자들이 잘못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터에 일부 병원에서 과잉 진단, 허위 청구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병원협회 차원에서 이런 그 잘못된 진단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병원비가 부담이 되고 있고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병원협회 차원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네, 여태까지도 이런 부재 환자들의 허위 청구 문제를 아주 뿌리 뽑기 위해서 회원 병원들로 하여금 이 내용을 잘 알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시달하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고 내지 않고 보험료를 또박또박 내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게 보험료를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 사기 막기 위해서 저희가 법안도 냈습니다만은 보험 사기에 의사들이 만약 경우에 동조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내부적으로 엄격한 좀 교육을 만들어 주실 걸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박창규 금융보안연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현경경 의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쭉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뱅킹용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해킹 기술이나 이런 게
그 급속히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라가는 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굳이 다른 말씀드리지 않아도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컴퓨터 정보학과에서 한 해킹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여기서 해킹 사례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기본적인 암호화만 돼 있지 VPN이라고 해서 가상 서설망이라는 것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무선 중력기를 통한 보안 취약성 부분은 매우 지금 허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게 되면은 엄청난 금융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뭐 이거를 지금 금융보안연구원 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그리고 방송통신회와 통신사업자 또 스마트폰 사용 제작자들이 좀 공동으로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보안 안전망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통신사업자들은 네, 그렇어요. 지금 실제로 이런 AP 기기의 그 무선 통신기의 보안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하고 있는 사실을 통신업체도 알고 있고 통신위원회도 알고 있습니다. 통신위원회가 우리 정부 당국자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위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이런 보안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금위원장님 어떻게 좀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아까 다른 의원님들 한 거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공동으로 좀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예. 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